안녕하십니까. 자, 2015년도 26회 공인중개사 대비를 해서 입문 과정입니다. 자, 공시법을 담당하게 될 김동인입니다. 자, 여러분, 입문서 과정 말 그대로 입문서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것들 있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그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기본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게 이 중요한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중요한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한테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공시법령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공시법령, 왜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어갖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이런 과목이 있을까라고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 있죠. 시험에 이제 대비하는 어떤 기본지에 있죠.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본 요령을 한 3가지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보려고 노력했으면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주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만약에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디 한 10년 전에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65세 옛날에 퇴직하시고 공부하시는데 한 1년 딱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하셨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전에 수업을 딱 들으면 뭐 3시간 4시간 들으면 그 과목을 복습하는데 자기가 5시간이 복습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1년 동안 공부하셨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65세 되신 분이 이제 개요 40대 초반만 되더라도 마트 같은 데 가서 주차시켜 놓고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도 몰라갖고 막 헤매고 자기가 손에 자기 자동차 키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도 키 어디다 뒀는지 몰라고 이럴 나이인데 65세 되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합격하신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한다는 게 크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시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1회부터 이런 식으로 1회부터 이렇게 1회부터 그 다음에 몇 회까지 25회까지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몇 회? 26회 시험이 들어가죠? 26회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범위가 이게 바로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자, 26회에 되게 되면 매년마다 이제 시험 문제 전년도에 안 나왔던 문제가 뭐 한 3문제, 2-3문제 나옵니다. 자,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년도 등기법 같은 경우에 전혀 시험 범위를 벗어난 엉뚱한 게 나오고 막 그래갖고 여러분이 강사는 문제 푸는데 문제 답안 푸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들이 먼저 문제 푸는데 5문제 정도가 헷갈려갖고 책을 보고 풀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꼭 굳이 맞을 필요 없어요. 그거 빼더라도 나머지 문제만 제대로 소화해더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26회는 25회보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나왔던 범위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하라. 그래서 올해가 25회 시험 같은 경우에 신탁 등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신탁이란 말 몰라도 좋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게 법이 개정돼 갖고 이 공동으로 의무자하고 권리자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공동으로 등기했던 것이 이제 시험 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 단독 신청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오로지 답은 단독 신청이라고 써 있는 게 옳은 것이다. 그거나 찍어라. 그냥 단독 신탁하면 단독이다. 이거나 찍어라 그랬더니 시험 문제 단독 신청 그거 지문이 5개 중에 그냥 단독 신청 중요한데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찍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찍어서 맞아서 붙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만 가르쳐 드리면 그걸 머릿속에 암기뒀다가 그걸 찍는 연습하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을 보는 분들한테 그런 요령 같은 걸 가르쳐 드려갖고 그걸 찍게 만든 거. 왜? 이걸 지금 이 많은 양을 어떻게 1년 동안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 암기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그 6과목을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그건 적어도 한 4-5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험 보는 시험 공부, 자격시험 공부 이런 객관식 자격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하여튼
중요하다. 시험 범위는 정했으니까 중요하다. 별표해라. 그거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 외우는 게 중요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왜? 이해하면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자, 뭐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초등학교 뭐 4학년 때 아이들한테 자, 암탉이 결함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나오는 건 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과연 그 닭이 결함을 며칠 품어야지만이 병아리가 이제 탄생하는가, 이제 이렇게 며칠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해는 다 해요. 아, 그렇구나. 병아리가 알을 품어야지만이 이 암탉이 알을 품어야지만이 병아리가 나온다는 건 다 합니다. 근데 며칠이냐 문제 나오게 되면 그건 외워야 됩니다. 며칠. 그거 외워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닭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닭 이게 21일입니다. 21일.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 문제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적어도 하루에 최소한 뭐예요? 복습할 수 시간 5시간 이상은 5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자. 응? 예. 그 다음에 5시간이 안 되더라도, 2-3시간, 3시간이라도 꼭 매일매일 한 3시간이라도 꼭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시험 보면 정해 있으니까 그 중요한 거 이제 하라는 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왜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암기 방법을 소개할 텐데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에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필히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동산, 자, 이렇게 부동산 뭐라고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공시법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자, 그럼 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해서 이런 과목이 나오게 되겠냐? 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좀 약하게 쓰겠습니다. 부동산 자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측량 수로 및 조사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측량 수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이 법률이 이 내년 2015년도 자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자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목이 바뀝니다. 약칭해서 측량수로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거의 뭐 내용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 제목이 바뀌니까 이 입문서는 그냥 책에는 그냥 측량수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써놨지만 기본서에는 바꿨습니다. 기본서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기본서는 다 바꿨으니까 제목만 바뀌는 거니까 내용은 큰 저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우리가 그냥 짧게 자 약칭으로 측량수로 지적법이니까 지적에 관한 법 이게 지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슨 법하고 등기법하고 뭘 배우는 거 이거 지적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한다 부동산 공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냐면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말 그대로 등기부 만드는 법입니다. 등기부. 자 그러면 이 지적법은 자 지적공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부 이런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인문가적이니까 그냥 대장을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 만들고 대장을 2개를 이제 국가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자 그러면 국가가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몇 개 있는데 1개가 있는데 국가가 뭐하고 이거 등기부하고 대장이라고 하는 이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공시다 하게 되면 자 이 공공 장부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공 장부를 이 국가가 만든 장부를 국민들한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냐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 다음에 이 대장은 왜 만드냐면 일단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재산세. 이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딱 봐서 너 못생겼으니까 너는 10만 원 내라. 너는 좀 잘생겼으니까 너는 5만 원만 내라. 이렇게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뭘 만들어 놓고 이거 대장이라고 하는 이 대장이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 대장인 면적이 있겠죠? 이 면적에 비례한 국가 공시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매년 발표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자, 뭘 받아요, 이거? 세금을 건다니.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뭐예요? 보여주는 법이다. 자, 그러면 그 원리를 한번 더 다시 이해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자,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공유수면 매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에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토지가 생겼다. 토지가 생겼어요. 우리가 땅땅 그러는데, 땅이라고, 우리가 땅이 만들어졌다. 땅땅 그러는데, 우리 기본 교과서에는 땅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토지도 이 토지가 이제 공부에 등록하면 이제 필지로 이제 바뀌는데, 토지라고 하는 단어는 쓰더라도 무슨 단어는 안 쓴다. 절대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험 공부할 때, 자, 용어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용어를 먼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이제 요 용어를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생겼으면 이제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이제 뭘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대장을. 대장 만듭니다. 이제 대장을 보게 되면 이 대장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냐면, 자, 국가가 이 땅이 어디냐 하게 되면 충청남도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우리가 이것을 행정구역 소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소재라고 얘기해요, 소재. 그 다음에, 자,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자, 토지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자,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번호를 매깁니다. 그 사람한테 번호를 매기면 사람한테 무슨 번호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이 땅에도 뭐예요? 땅에도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 자, 그러면 땅에도 번호에 땅에도 땅시 토지에 뭘 부여한다고?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번호 부여하죠. 번호 부여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지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번. 땅의 번호다. 지번 얘기합니다. 지번. 그래서 이 땅은 100번지다 하게 되면 여기다 뭐라고? 100번지다 이렇게 씁니다. 100번지. 자, 그 다음에 이 땅에다가 만약에 뭐예요? 벼여 미나리 왕고. 그죠? 물배수가 자, 그러니까 물을 뭐예요?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면서 물배수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자, 벼여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답이라고 해요. 답. 우리가 이제 자, 흔히 뭐예요? 흔히 논 얘기하잖아요. 논. 근데 절대 책에는 논이라고는 안 씁니다. 논이라고 안 쓰고 뭐라 쓰냐 하게 되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자, 그 땅의 뭐예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목.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하기, 이 땅을 이제 측량해야 되겠죠? 왜? 땅이 토지가 있으면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가로와 세로를 거리를 측량해서 가로, 세로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면적 나옵니다. 면적이 예컨대 500제곱미터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을 매립죠? 땅 매었다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이렇게 그 용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바다를 메었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 안 써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자? 매립을 했다. 공유수면 매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자.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구다? 만약에 매립한 사람이 갑이다. 그러면 이렇게 갑이라고 쓴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대장에는 이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하고 뭐예요? 이 소유자 표시. 물론 여기 이제 자, 아래 이제 개별 공시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성 공부할 때 자, 기본적으로 배울 거니까, 자, 지금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장이 만들었으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뭘 내고 살아야 된다?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걸 살아야 된다, 재산세. 자, 그래서 우리 재산세 내야 되는데, 과연 재산세를 언제 내냐, 이게 재산세를. 그럼 여러분, 자, 자기가 재산세를 내면서, 자,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를 언제 내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내긴 내는데 언제 몰라요. 근데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재산세, 세법에서 이제 재산세 언제까지 내냐 하게 되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 20대 친구들은 재산세 안 내고 살아요. 어머니가 자, 자기 부모님이 내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맞아요. 찍어서. 왜? 외우니까. 여러분, 재산세를 왜 내는지는 다 알아요. 국가가 지자체에서 그 세금 받아야지만 그 자기네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 자기가 본인도 내고 있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왜? 안 해오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워서 찍어야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해하고 이런 거 다 해봤자 안 해오면은 시험 문제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얘기인 게 몰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외우자는 얘기예요. 외워서 찍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9월달에 재산세 내고 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냐면 이 사람을 소유권자라고 얘기해요. 소유권자. 자, 말 그대로 이제 소유자
소유권자다는 게 소유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얘기냐면 물권자라고 얘기해요. 물권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물권. 그 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토지나 나중에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세요. 이 공시법령 시간에 뭐 민법의 그런 권리 같은 거를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참고로 보시면 만약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지나 건물에 뭐가 있어요?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 물건 있죠? 물건. 이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 토지나 물건의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얘기한다? 물권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런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물건에 있죠? 그런 관계를 뭐예요? 우리가 물건, 만물, 그 만물 물자, 물건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다. 이거 물권자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 그러면 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채권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채권일 때 이 채권은 이게 빛의 자예요, 빛의 자. 빛의 자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게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그러니까 채권, 어떤 권리냐? 어떤 권리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채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점쟁이에요, 점쟁이. 이 사람이 점쟁이다, 점쟁이. 점쟁이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2015년도 26회 시험에 내가 합격할 것인가 점을 좀 봐달라. 이 특정한테 점 봐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점쟁이는 이 누구한테? 자, 요구하는 사람한테. 근데 점쟁이들은 존댓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점쟁이들은 반말만 해. 어? 난 그게 되게 궁금해. 왜 점쟁이들은 반말만 하는지. 어?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그 드라마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반말 하더라고. 어? 나 그 되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언제 가보면 꼭 물어볼 거야. 왜 너는 반말만 하니? 존댓말 왜 못하니? 꼭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특정인한테 왜 점 봐달라고 요구하죠? 그럼 이 점쟁이는 뭐예요? 자, 뭐 달라고 요구해 지금? 돈 달라고, 복비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무슨 돈만 요구하는 게 그게 채권이 아니라 어떤 무슨 뭘 요구하든 간에 특정인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채권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물권과 채권의 이제 기본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자면서 매년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뭐예요? 세금만 내고 있으면 소유권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뭘 팔고 이제 땅을 팔고 싶어요. 뭘 팔고 싶다?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땅을 판다. 자, 판다. 그러면 이 땅을 판다는데 이 책에 절대 땅 판다는 얘기는 절대 그런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땅을 판다는 얘기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땅 판다는 얘기지. 자, 절대 땅 판다는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소유권을 남한테 넘긴다. 이 소유권을 뭐 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른 말로 여기 물권이라 했죠? 물권이라 했잖아요, 물권. 이 물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물권을 자, 변동시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살아가면서 집 판다, 땅 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이런 책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 용어를 익혀야 돼. 그걸 뭐라 얘기한다? 물권 변동시킨다. 다른 말로 이제 소유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죠.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걸 위해서는 이게 바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등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그냥 대장만 가지고 등기부가 없어도 세상살이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다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남한테 뭐하기 위해서는 팔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등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뭘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청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 보존 등기 신청서에다가 이제 신청하는데 신청하는데.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죠? 그 자식이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땅 팔아먹으려고 소유권을 넘기려고. 물론 이제 아버지 사망하면 상속이라 하는 게 있어요. 상속.
상속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에 이렇게 민법에 997조에 민법 조문 997조에 아버지 사망하면 네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물려받으니까 네 거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 사망하면 그냥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넘겨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땅 팔아먹으려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 어디에 이제 등기부 만들죠?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이제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갑부라고 하는 게 있고 뭐예요? 을부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표제부는 보존 등기할 때 이제 신청서 이렇게 쓰죠? 신청서 이제 쓰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뭐예요? 뒤에다가 이 대장을 첨부합니다. 근데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으니까 갑으로 돼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신청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기관은 절대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자, 이 신청인이 을인데 대장은 갑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겠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르니까 당연히 자, 이 갑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요 뒤에다가 뭘 첨부해야 되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런 것을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여기 이제 등기부상의 1번 왜 토지는 하나니까 토지 하나니까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뭐라고 장항읍 자 옥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이 배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다? 500제곱미터단 그 다음에 1번에서 누구?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이거? 우리다 이렇게 이제 쓴다니까. 그러면 자 시험 문제 계속 잘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했으면 여기는 을이고 여기 갑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등기부 딱 보고 나서 얘 대장하고 등기부 얘 아들이구나. 이걸 어떻게 안 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등기관이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 맞추면 이렇게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뭐예요? 변경 소유권에 이렇게 소유권 이 소유권 무슨 사실을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이거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한다. 통지해서 자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 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줘야지만이 국민들이 딱 볼 때 아하 등기부도 소유권자가 누구고 을이고 그 다음에 어디도 대장도 소유권자가 누구다 을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보존 등기 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 땅 팔아먹기 위해서 2번에서 뭐예요? 남한테 팔지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만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팔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했으면 소유권자를 만약에 병한테 팔았으면 또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뭐 해줘야 되니까? 통지해야 되니까. 자, 통지해주면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누구다? 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지적을 뭐 한다고? 정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왜 공시법령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손님 중에는 뭐하고 뭐를 대장하고 등기부를 이 토지를 사고 싶어서 대장하고 등기부를 두 개를 가져옵니다. 두 개를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토지에 여기는 소유권자가 병인데 자 만약에 이게 아직 안 변해져 갖고 여기 이제 을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을로 돼 있어요. 여기는 왜 을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이 토지는 자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다 등기부에서 하는 거니까 소유권자가 병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본인도 그걸 잘 몰라갖고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거 소유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괜히 삿대질해 가면서 당신 없어도 먹고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소금 뿌리고 그러지 마시고 친절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니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설명 들었을 때는 금방 할 것 같고 금방 합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중심이다. 그래서 앞자 땁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 소등심이다. 소등심 이게 땁니다. 소등심. 이 소등심 외우라는 게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대장하고 등기부가 했을 때 서로 틀리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누가 맞냐 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소등심이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꼭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소동심하다. 여러분 이마트나 이렇게 마트 가죠? 마트 가다 이제 이 고기 코너 가면 등심 비싸요. 그 한우 비싼 거 뭐 거의 무슨 자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뭐라고 등심만 보면 소등심. 아니 무슨 요새 하여튼 연말에 또 이제 친목회라든가 이렇게 자 동문회 같은 거 할 때 가면 등심 만약에 혹시라도 드신다면 아니면 그 메뉴판에 등심 보이면 나는 공부하는 거야.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그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느 집 가니까 갑자기 소등심이 꽃등심이라고 써 있어갖고 그 소등심이라고 외우지 않고 갑자기 이제 꽃등심 외우고 나서 가장 혼자 생각합니다. 꽃이 뭐지? 꽃등심?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정확히 외워서 정확히 찍자는 얘기예요. 정확히. 소등심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아니 이 땅에다가 이 논인데 논농사만 짓겠냐는 얘기예요. 개발 사업을 해서 여기다 뭘 줬다는 얘기.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는 이 지적법에서는 지목이 뭐가 됐다는 얘기. 지목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목 변경, 토지의 이동이 토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동이 생겼다.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60일 이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답에다가 세금 받는 것보다 대다 세금 받는 게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뭐 한다는 얘기니까 대로 만약에 고친다는 대로 우리가 이걸 지적을 정리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토지는 대가 됐는데 아직 등기부는 답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자 이 소유권자가 1개월 이내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디에서 이 소관청에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에 뭐하는 의무가 통지하는 의무가 있듯이 어디에서 반대로 이제 이 소관청 이건 이제 등기관의 의무죠. 이건 등기관의 의무입니다. 이건 등기관의 의무고 소관청에서 소관청의 의무는 자 반대로 뭐하는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촉탁해. 촉탁. 이게 촉탁합니다. 어디로 등기소로 이렇게 자 등기소로 뭐 한다는 게 촉탁을 하면서 촉탁. 우리가 이걸 촉탁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거 촉탁.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이 부동산 표제부를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하는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주 나옵니다. 아닌 게 뭐냐. 그럼 이제 아닌 게 보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규등록. 말 그대로 신규등록은 처음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처음으로 이 대장을 만드는 거 있죠. 요 만드는 걸 우리가 신규등록이라 얘기해요. 그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뭘 고치고 말 거 없죠? 이 대표적인 답이 신규등록입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참만 머릿속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외우려고 노력해 두셔야 돼요. 왜 안 나오는 거 100번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올 만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그것만 그것만 외우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촉탁하면 촉탁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를 해요. 신청. 근데 국가관공서는 신청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는 신청주의니까 다 포함되는데 신청한다고 얘기하면 이제 구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를 부탁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탁이 만약에 빠르게 하니까 촉탁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촉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국가기관이 같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촉탁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일단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법률적인 용어니까. 그럼 촉탁하면 자 여기 이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이제 2번에서 2번에서 다른 것 같아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이 100번지 이 답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대가 되고 면적이 얼마 되고 500제곱미터 여기다 이제 뭐라 써요? 원인이 뭐라고?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쓴다니. 그래서 대로 바뀌었죠?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이 토지 표시가 많이 틀렸다. 이게 여기 된데 여기 아직 이 변경등기 안 했다 치자니까.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손님이 이제 찾아와서 등기부하고 대장을 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같은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땅이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이 표시가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뭐예요? 답을 아직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는 뭐예요? 요런 있죠? 요런 이제 지번이라든가 요런 지목이라든가 면적 있죠? 이런 건 이 대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기 토지 표시는 이런 식으로. 자,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이 토지 표시는 대장이 중심이다. 이렇게.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는 앞자를 따는 게 아니라 토대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지자하고 뭐예요? 장자를 따갖고 뭐라고 외우자는 게니까 소등심에 뭘 찍자? 지장 찍자. 이렇게 이제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아까도 그랬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디에서만 책에서만 이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디 길 가다가도 반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장 보다가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 이제 소등심이 저기 돼 있으면 그 마트에서 지나가다 카트 끌고 가죠. 그러다 난 그 고기 사시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그 등심을 보면 이렇게 지장을 찍어가면서 소등심이 뭘 찍자 지장 찍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암기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등심에 지장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땅 짓자 이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은 뭐가 대장이 중심이구나. 소등심에 지장 찍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약에 뭐하고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에 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 하는 경우 이거 불일치한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 하는 경우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할 경우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옳은 지분이냐 그 얘기지. 그러면 자 분석을 해보면 이거 뭐 얘기죠.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그죠? 토지 표시. 그러면 이 등기부하고 이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그랬죠? 그 지장 찍자 그랬으니까 등기부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이거? 대장이 중심이죠? 대장이 중심이니까 이것은 옳은 지분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틀린 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거 왜 하냐면, 자, 이 등기법하고 지역법을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두 개를 묶어서 이게 뭐라고 공시법령이라고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같이 배우냐 하게 되면 등기부와 대장은 뭐예요? 같이 배우니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등기법은 등기부 보는 법인데, 등기부 만드는 법인데,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등기부는 뭐 때문에 소유권이 서로 틀릴 때는 등기부가 뭐예요? 중심으로 보고, 무슨 표시가 이런 뭐예요?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면적 이런 게 서로 뭐예요? 틀리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왜 한 시간 동안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뭐예요? 이 공시법령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뭐 장시간 떠들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외우자고 뭐라고? 소등심에 목 짓자고 지장 짓자. 그렇게 그걸 외우시면 돼요. 소등심에 지장 짓자. 그런 식으로 그걸 외우시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